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예, 오늘 아침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햇빛이 나면서 잠시 비가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요, 이 한반도,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서초 동작구 요 주변에요, 물폭탄에 가까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엄청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9명이 사망을 했고, 근데 아직 물에 휩쓸려 가서 간 그 실종자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은요, 그 서울 그 동작구 보라매역 부근인데요. 1907년 서울에서 기상 관測한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그 최고치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뭐 도로가 물에 잠겨 가지고요, 차량이 이렇게 헤엄을 치듯 물결을 이루면서 지나가고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막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는데 본격적인 물폭탄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다니는 그 이수역, 그 다음에 보라매역, 동작역이요,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더라고요. 이게 도로는 그 성인들 발목까지 이렇게 막 물이 차고 있고, 또 택시하고 버스는 막 둥둥 떠다닌 것 같기도 하고요. 육교 고가도로가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내밀고 간신히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정말 온 도시가 그냥 물에 빠져서 마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강남의 그 큰 빌딩인 우리 코엑스 빌딩의 지하 상가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잠기고, 또 근처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의 그 지하 상가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 옆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뭐 물에 잠기고, 특히나 이렇게 지대가 낮은 주택 있잖아요. 여기는 뭐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자신의 생활 터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제가 잘 다니는 그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과일 가게, 미용실, 김밥집, 호프집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가구라든지 영업 기자재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그저기 살아남았다 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할까요? 와, 이런 재난 이런 거는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내 이웃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정말 제 인생에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와, 산다는 게 뭘까요? 코로나 공포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여름은 코로나와 무더위와 또 이번에 그냥 그 홍수 때문에, 와, 정말 이 산다는 것이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깊게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고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우연히 이런 글이 눈에 띄었는데, 작자가 알 수 없어요. 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인가 싶더니 넘실대는 강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잔잔한 물결인가 싶더니 풍랑이는 망망대해에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고뇌의 세월이 지나고 기나긴 여정,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산다는 것이 뭘까? 오늘 아침에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산다는 것이 무언지 정말 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심정입니다. 우연히 오늘 아침에 제 책꽂이에서 이 책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젊은 시절 생의 깊은 고뇌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전해린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전해린 작가를 알고 계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해린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학자 김철수 박사와 함께 독일 신혼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깊은 감성으로 쓴 수필집인데요.
당시 제가 이제 대학 시절 이제 법대생으로 그녀의 어떤 독일적인 어떤 관념의 세계와 또 높은 지성 이런 걸 부러워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전혜린 작가가 처음 독일에 도착해서 느끼는 그 쓸쓸함, 그 어색함,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그 당시의 독일 풍경, 또 가난한 유학 시절 그곳에서 느끼는 그런 자유, 청춘, 모험, 사랑, 또 예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감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회색의 포도와 레몬빛 가스 등, 홀로 걸어온 길, 목마른 계절, 먼 곳의 그리움, 남자 그 영원한 보헤미언, 뭐 이런 것들이 꿈꾸는 여대생들에게는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좋아해서 읽은 책입니다. 전혜린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라는 평을 받았지만, 당시의 그 시대가 지나치게 그 견고했던 세상은 그녀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대범하지도 과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멋진 여성을 품어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혜린은 현대인들의 사랑과 우정은 너무나 지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억은 아프고 괴로웠던 일로만 달리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산다는 것은 매 순간 한편에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픈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그죠? 오늘날 이 사건들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죠, 그죠? 예. 사랑도 우정도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모든 추억들이 결코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립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애틋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현실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전혜린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미치도록 그렇게 될 것을 원했던 것으로 되는 대신에 자기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의외의 방향으로 어느새 자기가 형성되어 버리는 것을 발견한다. 어느덧 순간. 그렇죠. 인생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다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시간이 또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 그게 전부 다라면 우리 인간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꿈이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며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너무 비참하게 보이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또 비는 멈출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다 함께 합니다.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산다는 것은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만이 우리의 이 비극 같은 삶을, 또 때로는 희극 같은 세상에서 제3자의 눈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마스크를 쓰고 고독을 내보이지 않는 것, 불행을 내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혜린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를 악물고 마스크를 쓰고 고독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쓰고 있나요? 그죠? 예. 이번에 비 피해 입으신 분들과 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천재 수필가 전혜린을 추억하면서요, 그녀의 시 어떤 날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날, 나의 운명이 고독이라면 그렇다. 그것도 좋다. 이 거대한 도시의 기구 속에서 나는 허물을 뼛속까지 씹어보자.
몇 번씩 몇 번씩 나는 죽고 죽음 속에서 또 새로운 노예가 눈을 뜨듯 또 한 번 또 한 번 하면서 나는 고쳐 사는 것이다. 다시 더 하고 소리치며 나는 웃고 다시 사는 것이다. 과거는 그림자 같은 것, 창백한 것. 본질은 나이고 현실은 태양은 나인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분신, 자아의 반사에 불과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